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어진 여론 이야기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모든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좋아요가 많으면 좀 더 빨리 채널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BS 여론조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정확하게 여론을 짚어낸다고 생각하는 그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엄청난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지표입니다. 긍정 47%, 부정 49%. 언론이 완전히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적 47%가 나왔어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프로TV가 큰일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감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도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이고, 일단 불협화음이 나오질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에서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욕망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단단하다라는 걸 느낄수록 개별 국회의원들은 후보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나의 이익과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열심히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는 정당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네요.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협화음이 너무 많잖아요. 정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후보와 그의 아내가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윤석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9%,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8%입니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11% 차이가 납니다. 요즘 윤석열 후보가 거의 폭주 모드로 돌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가 쓰기에는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어휘들을 마구 사용하고 있죠. 가짠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코어 지지층들은 열광할지 모르겠으나 중도 확장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폭주가 계속될지 이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 격차 엄청나게 벌어져 버렸네요. 자,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윤석열 지지층은 75%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이유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 자,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은 오로지 정권 교체, 윤석열 말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도 중도 확장은 어렵다는 지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윤석열을 찍는 게 옳은 행동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정권 교체가 나를 위해서 이익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결국은 후보 개인의 경쟁력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대선 후보 지지 강도 조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지 후보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9%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죠. 자, 약 30%가 지금 부동층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자,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다가 윤석열 후보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높은 확률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지만 윤석열을 찍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30%의 부동층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까지 모습을 본다면 중도 확장성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높아 보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 30%의 부동층을 자신의 표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이번 선거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대선 당선 전망이에요. 지지 여부랑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46%, 윤석열 후보가 30%입니다. 16% 차이예요. 대선 당선 전망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 이재명 후보를 지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46%예요. 분위기는 확실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세 흐름이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자, 그래프를 보시면 정권 심판론이 언제나 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국정 안정론이 45%, 정권 심판론이 40%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 지표는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들이 와해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 모든 대선은 정권 교체론이 우세합니다. 실제 MB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 당시에 유권자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권 교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에요. 대통령 자체가 바뀌는 것, 이게 정권 교체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 이것만 믿고 선거운동을 하다간 낭패를 본다라는 게 대한민국 선거판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속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 심판론마저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정책 능력에 대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7%에 그쳤습니다. 디테일한 정책 능력으로 들어가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는 더 박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고 있으니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야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결국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이익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에 이 정책 능력에 대한 평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입증을 해줘야 될 겁니다.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 이 신뢰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냐, 잘못한 결정이냐. 잘한 결정이다가 59%, 잘못한 결정이다가 34%네요. 저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결정에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한 결정이었구나 라는 느낌이 드네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라는 안쓰러움도 좀 생기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거의 다 몰랐다고 해요. 민주당에서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결정에 화를 냈던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감옥 안에서 건강 상태가 엄청나게 악화됐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이런저런 분석을 했었는데 오버했었던 것 같고 건강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다음 정권에게 부담을 지어주지 않고 본인이 짐을 짊어지고 간 것, 이런 해석이 제일 무난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다수의 국민들은 잘한 결정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이건 진짜 다행입니다. 제가 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층, 거의 팬클럽 수준이잖아요. 이 팬층은 꽤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 만약에 MB까지 사면을 했다면 이런 여론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MB 측은 매우 섭섭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조사 개요예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응답률이 28.3%,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유선전화 없이 휴대전화 안심번호 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여론을 짚어냅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MBS의 여론조사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뢰하거든요. 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전에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프랑 정치는 고개 들면 망한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됩니다. 아직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 이게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수많은 편견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없애줘야지 돼요. 오해와 편견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됩니다.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를 바꿨어요. 나를 위해 이재명. 마음에 듭니다. 나를 위해서 이재명을 지지해야 한다. 마음에 쏙 드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맙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노딱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